네, 이번에 문서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리플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예요. 5월 13일 날 제출을 했으니까 어제죠, 그죠? 아직까지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좀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리플의 소송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라는 게 뭐냐면 SEC의 카운터 펀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에요. 5월 21일 날 리플과 법원의 SEC와의 법원 이제 전화 데이트, 아니 전화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5월 21일 날.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재밌는 게 전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볼 수 있다는 거. 밑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USA 해외 여기 844-291에 뭐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전화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코드를 누르세요. 이러면 이제 4934-010 샵 누르면 이제 SEC와 리플사의 전화 데이트를 저희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보시면 되는데 전화 요금이 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죠? 예전에는 500명 정도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핫하다 보니까 4,000 라인으로 늘렸다고 해요. 자, 우리들의 토익 LC 실력을 한번 믿어봅시다. 혹시나 해서 한 말씀인데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생방으로 아무도 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예전에 이것도 금지를 했는데 이걸 어떤 애가 했거든요. 해서 실수로 그걸 갖다 송출을 했는데 콩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유튜브, 트위치, 오디오 온리 스트리밍, 기타 등등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된 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5월 13일 날 오픈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기사로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코쟁이들은 잠도 자야 되지만 페이지가 어마무시합니다. 기사 정리하기에도 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카운터 펀치는 없었지만 리플의 어마어마한 잽으로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 이제 장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변호사도 아니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죠? 흐름만 봅시다. 자, 일단 이슈가 되는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자, 리플은 플리디드, 뭐냐면 이렇게 변호를 한다라는 뜻인데 SEC의 공지가 부족했다는 등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니, SEC죠. 죄송합니다. 리플의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 이제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등등을 SEC가 얘기하지만 이러이러하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세 가지 방어 주제 라인을 펼쳐놨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 SEC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살살 적어놓고 마지막에 한번 빅엿을 먹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참 되게 재밌긴 한데 이게 트럼프가 옛날에 물꼬를 이렇게 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막 트위터로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제 투항상의 트위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EC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도 약간 정신이 나갔나? 절차 없이 그냥 대중에게 그냥 통보한 걸 보고 야, 이거 리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걸 대중한테 이렇게 같이 알려줘 버리면 어떡해? 라는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공식적인 문서랑 비공식적인 문서,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공식적인 거는 이제 외부에 같이 오픈할 수 있는 건데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고, 비공식적 문서는 이제 가림, 안 보여주는 그런 거죠. 대중들한테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지. 니들 하는 게 무슨 뭐 비트맥스에 리플 전재산 숏 건 거 같아. 라는 느낌이에요. 숏 걸고, 야, 이거 리플 완전 개박살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다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규칙을 제정하고 판명하는 이제 포뮬러 룰 메이킹.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해야 되는데 대중들한테 사전 통보를 했다는 거. 이게 아무리 봐줘도 이건 솔직히 트럼프 같은 관심종자들이 하는 일이지. SEC라는 기관에서 이딴 짓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법적인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여기다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법원은 SEC의 이런 모션, 이런 것들을 거절할 독립적인 근거가 된다. 이게 일단 중간에 결론을 하나 나와요.
그죠? 자, 트럼프 때문인 것 같아. 그죠? 자, 이거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참 귀엽지 않습니까? 네. 자, 리플의 계약에 대해서도 좀 오픈된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몇몇 큰 손들이랑 초기에 비공식적 투자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건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은 리플의 일반적인 투자자 모집에서의 가이드와 근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덕분에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리플의 보유자들에게 암시적으로조차 이익을 약속한 적이 없고 리플의 보유자들과 관계도 없는데 리플 보유자들은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리플을 샀어. 뭐 이런 내용들. 그죠? 투자 계약이 아니고 수익 보장 이런 것도 없고 거래소에서 매수 버튼 누른 건데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법원은 이런 거 꼭 봐주세요 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긴 부분 자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이제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단어인가 싶었어요. 리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플이 SEC는 has uncleaned hand. 자, uncleaned hand가 뭐야? 막 손이 지저분한 놈들 또 두낫 아니고 권리와 권한을 기반으로 잠이나 처자는 놈들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아무튼 이건 진짜 뒤로 매기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다 가려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아무튼 뭐, 자, 가린 건 이상하게 저도 더 보고 싶더라고요. 2012년도 당시에 법원에 법적 자문을 구한 것을 투자자들한테 풀리 공지하지 않았다고 SEC가 리플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는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 내부 보고서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고 리플사는 법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리플사에서 사전 제공했던 문서를 SEC가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겠죠. 2012년도 2월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땡땡땡땡땡이라고 적혀 있고 이 법원이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는 모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뭐야 이게? 솔직히 이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감질맛이 나네요. 그죠? 또 이것도 보면 이제 이거 보면은 2012년도 8월에 또 다른 내부 문서에 보면 또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와, 이게 다 가려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려놨는 것 중에서 각주를 안 가려놨어. 7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각주는 읽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각주를 한번 봅시다. 이거 가렸어야 될 것 같은데 각주 7이 없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크리스. 이거는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나중에 추후에 가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7번 내용이 뭐냐. 자, 내용이 뭐냐. 크리스 라슨, 이번에 이제 고소 대상 중에 한 명이죠. SEC랑 리플 사이의 고소의 추가적인 개인소송 대상이죠. 크리스 라슨이 옛날에 회사에서 과거 SEC와의 다툼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리플 회사에 왜 이 내용이 왜 들어간 거야? 아무튼 일단 볼게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자, 예전에 크리스 라슨이 이전 회사 대표일 때, 이전 회사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전 회사의 대표일 때 비슷한 걸로 SEC한테 한번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숨찬다. 근데 그 당시에 프로토콜에서 어떤 사항을 리플이 이번에 똑같이 비슷하게 위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EC는 요거를 야, 똑같은 사람이 맞는데 이걸 또 어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한 거야. 야, 너 예전에 과거 한번 어겨서 우리랑 싸우는데 또 어겼어? 회사 바꿔서 또 어겼어? 이건 고의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야. 라는 게 SEC가 리플사의 고소 문서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뭐라 했냐. 리플사는 야, 크리스 라슨이 과거에 다른 회사의 CEO였다가 SEC랑 충돌 난 거랑 해서 사퇴한 거랑 지금 리플이랑 SEC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딱 봐도 SEC가 그냥 선을 넘은 거예요. 법인이잖아요. 그죠? 개인 회사도 아니고 법인 회사인데 그럼 이전 회사 이름 그걸로 끝내야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그죠? 자, 볼게요. 자, 이전 회사가 뭐냐? 바로 이 프로스퍼라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면 대출 회사입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회사예요. 아무튼 이 사람은 뭔가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핀테크 회사에서 많이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냥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 대출 사이트는 보면 항상 여기 가족 사진이랑 놀고 막 행복한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하면 그렇게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죠? 아무튼, 자, 크리스 라슨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열풍이 불고 있는 1:1 대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뭐냐?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이자를 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뭐냐, 2006년부터 2012년도에 프로스퍼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정확히 따지면 2011년도까지 일했고 2012년도에 리플사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1:1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니들 맘대로 설정하면 안 돼라는 걸 SEC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솔직히 여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가 겹치긴 겹친 것 같아. 근데 참고로 이 회사는 포브스의 유망 기업 중에 하나로 꼽혔던 회사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 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자 등급 같은 건데 뭐냐면 AA에 있는 사람은 먹튀를 거의 안 하던가 2% 정도만 먹튀를 하더라. 뭐 HR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15% 이상이 다 먹튀를,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로스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 등급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유를 갖다 조금 더 매기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리플이랑 점점 거리가 머니까 여기까지만. 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참 귀엽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 외에 보면 이제 무슨 포인트가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자, 보면 SEC Guidance did not provide fair notice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그냥 쭉 다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SEC의 가이드가 뭔가 좀 꼬롬하게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9-11을 보면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 전 9-12를 못 봐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파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티, sharply disagree. 여기서 보면 파티라는 거는 소송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들은 그 주식에 대한 판단 가이드, 이 판단 가이드를 무슨 말이었는지 도저히 알아먹기 힘들겠고, SEC가 리플에 대해서 얘기한 이런 가이드를 도저히 알아먹기 힘든데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 A person of ordinary intelligence.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약간 판사를 웃기려는 목적이었을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보면 이제 뭐 SEC의 논리적 오류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네, 여기 보시면 SEC가 제출한 문서 22-28을 보시면 리플이 하는 방어를 뭔가 애매하게 프레이밍을 씌우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프레이밍. 이게 정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이 예전에 계약서에 보면은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분명히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리플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문서를 내놔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단초가 바로 이거예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이게 뭐냐? 투자 계약이라는 거거든요. 투자 계약. 여기에 SEC가 진짜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투자 계약의 사례를 예전에 SEC가 엿을 먹인 건 아니지. SEC가 철퇴를 내렸던 다른 회사들의 사례에 보면은 투자 계약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인용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리플과의 소송에다가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들어있냐?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밑에는 반드시 수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서 니들한테 줄 수 있을 거야 같은 부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리플은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SEC는 빡이 친 거예요.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인 부분이 나올 때까지 SEC는 리플의 내부 보고서를 포함해서 문서는 어떻게든 다 긁어가고 싶어하고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ODL 업체까지 다 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요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 약속.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일단 어찌됐건 SEC가 들고 있는 문서, 그리고 리플사가 제공한 문서에는 그 문구가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면 뭐 방법이 없죠. 그죠?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죠? 그리고 근데 내용이 많다. 15분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건 이따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전 기관들이랑 얘기를 끝난 걸 4년 뒤에 다시 들고 와서 말 못하게 입막은 거. 이거 솔직히 제목을 뭘로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냥 문단 나누기라고 봐주세요. 여기 D, 여기가 진짜 웃겼어요. 뭐냐면 정부 기관 중에 SEC만 있냐?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도 진짜 많아요. 이를테면 FINCN이 있고 DOJ가 있거든요. SEC가 진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게 진짜 전황을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2015년도에 FINCN이랑 DOJ랑 리플이랑 합의한 부분을 또 잘못 해석해둔 부분이 있는데, FINCN은 뭐냐면 미국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DOJ는 법무부예요. 이 두 개 정부 기관들이 옛날에 리플이랑
같이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합의 조항의 8-9에 따르면 8-9 전 안 찾아봤어요. 그까지 찾아보면 너무 일이 많겠더라고. 거기 보면은 뭐 여기 인용해놨으니까 이거 읽으면 되지 뭐, 그죠? 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지어줬고, 야, 리플 너는 가상화폐야 라고 이미 규정을 지어놨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까지 내렸는데 SEC는 법원한테 리플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서플먼트, 추가 설명을 못하게 하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야. 뭐야, 입을 막은 거야? 나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SEC는 정부 기관끼리 싸워야 돼. 그죠? 얘들은 이제 버추얼 커런시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뭐가 있냐. 2015년도부터 약 4년이나 지나서 19년도에 여기에 대한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요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일단은 요거는 저희 집 강아지가 귀엽지 않습니까? 허리가 길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리무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강아지가 허리가 길어요. 닥스라서 아주 귀엽습니다. 알람 울렸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지우면 정 없으니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 길었다. 그죠?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문장을 봅시다. SEC는 리플에 대해서 프레저디스, 편견을 보여줄 수도 없고 편견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리플을 때리기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라는 내용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문장이었고, 컨클루전. 자, 결론이 진짜 결론이죠. 자, 법원은 SEC가 전방위적으로 때려드는 이 미친 행위를 deny, 거절해야 한다. 아무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플에서 소송이 이길 거라고 얘기한 이유는, 리플이 이길 거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 이런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분 길다.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공매수 공매도에 매우 유리하고 손해를 줄이고 이득은 늘릴 수 있는 이제 스프레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10%, 20% 이렇게 퍼센트 설정하고 범위 설정하면 그 0.5%, 1%, 5% 이렇게 스프레드가 주문이 걸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길게 동영상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데 이따가 생방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지친다. 네, 그래서 오늘 리플의 소송 카운터펀치는 없었다. SEC의 카운터펀치는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네요. 오늘 만약에 생방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이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조금씩 그래도 가격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된 거 맞겠지? 그치? 오케이. 화이팅입니다.